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백일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일해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백일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 해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질병은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백일해의 잠복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잠복기는 7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4일에서 최대 21일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감염자는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전염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백일해의 진행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일해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카타르기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됩니다. 이 시기에는 콧물, 미열, 가벼운 기침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단순한 감기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전염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해기입니다. 이 시기는 2주에서 4주, 때로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해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발작성 기침입니다. 이 기침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백일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기침은 연속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흡하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기침 발작은 매우 심각할 수 있어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기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됩니다. 회복기에는 기침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감소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몇 달 동안 기침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제 백일해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DTaP 백신이라고 불리는 이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과 함께 백일해를 예방해줍니다. 보통 2개월, 4개월, 6개월, 15개월에서 18개월, 4세에서 6세에 접종하고 11세에서 12세에 추가 접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접종하는 이유는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위생도 백일해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는 입을 가리는 등의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백일해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백일해에 걸렸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백일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95나 KF94 같은 고성능 마스크는 더 작은 입자까지 걸러내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마스크는 호흡기 비말과 에어로졸의 전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백일해 확산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백일해에 걸렸다면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따뜻한 차나 국물, 수프 등은 기침을 완화시키고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 오렌지, 레몬, 키위 등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도라지, 배, 생강은 기침과 가래 완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일해는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항생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며 초기에 시작할수록 증상 완화와 전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백일해 환자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까지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증상 시작 후 3주까지 전염성이 있으므로 격리가 필요합니다. 백일해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일해는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기침으로 인해 폐렴, 무기폐, 기흉 등의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기침으로 인한 뇌 손상이나 발작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나 노약자가 백일해에 걸렸을 경우 더욱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일해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일해는 증상만으로는 다른 호흡기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비인두 도말 검사나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인두 도말 검사는 코나 목에서 채취한 검체를 배양하거나 PCR 검사를 통해 백일해균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혈액 검사는 백일해균에 대한 항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1,600만 건의 백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5%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예방접종과 공중보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일해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적절한 예방과 조기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절한 예방 조치로 백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